그렇게 견훤은요 신라에서 목표를 이룬 후 후백제로의 회군을 시작합니다. 신라의 수도 금성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대구 팔공산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견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선가 귀를 때리는 함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견훤이 다급히 주변을 둘러보니까 칼과 창을 든 무리가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적군의 정체는 바로 산에 매복해 있었던 왕건과 고려군이었습니다. 견훤이 신라 왕실을 장악한 걸 넘어서 신라 왕을 죽였다는 소식에 왕건이 직접 한달음에 달려온 거예요. 만약 신라 왕실을 장악한 견훤이 그대로 후백제로 돌아간다면 신라가 견훤의 손아귀에 쥐어진 건 물론이고요. 삼국 통일의 판세가 완전히 누구한테 기울어질 수 있다? 견훤에게 기울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왕건은요 지금이 견훤의 목을 노릴 절호의 타이밍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왕건은요 견훤이 지나가는 경로를 파악했고요. 공산 일대에 군사들을 매복시켰습니다. 매복을 했다고? 그렇게 매복하고 있는 왕건의 고려군과 맞닥뜨리게 된 견훤,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공방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산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투의 결과는 견훤의 승리였습니다. 오.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압도적인 네. 승리요? 압도적인 승리. 네, 칼을 뽑고 용감무쌍하게 왕건에게 맞선 견훤. 공산 전투에서 견훤은요 왕건의 5천 군사를 전멸시킵니다. 와. 아니 왕건이 있었잖아요. 왕건 죽을 뻔됐어요. 오. 네, 와 라이벌 보도 재밌다. 와. 사실 행군하는 길 내내 견훤 방심하지 않고 있었어요. 견훤은요 왕건의 기습을 이미 예측하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와. 결국 견훤에게 패한 왕건은 비참하게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이때 견훤의 나이 61세, 왕건의 나이 51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와. 근데 교수님, 이게 고려군이 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예. 이때까지 태조 왕건은 이 국내의 폭정으로 상처를 받은 민심을 수습하고 지배 체제를 정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어요. 상대적으로 군사력을 키우는 데는 조금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후백제 군사들은 신라 금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고 값진 보문들을 약탈해서 귀환하는 도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기가 막 하늘을 찌르듯 했던 거죠. 신라에 이어 고려와의 전쟁에서도 대승리를 거둔 견훤. 그는 한껏 승리에 도취해서요 흐뭇하게 후백제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고려에 무언가를 떡하니 보냅니다. 바로 견훤이 왕건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오. 실제로 견훤이 왕건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자, 동현 씨가 제가 견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 죄송합니다. 견훤이 되었다고 해서 이미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다방면에 걸쳐 침입하여 혼란스럽게 하였으나 오히려 나의 말머리를 볼 수 없었고 나의 소털 하나도 뽑을 수 없었소. 오. 약간 약 올리는 약간 편지 같은데요. 요즘 말로 하자면 아니 뭐 너가 뭐 나한테 계속 나를 좀 이기려고 했지만 나 근처도 못 오던데? 너 보이지도 않던데? 화나. 이런 거. 굴욕적이네요. 딱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연이은 전쟁의 승리로 어깨가 하늘까지 치솟은 견훤. 앞으로 고려는 후백제 공격하지 마라. 더 까부지 말고 순순히 항복해라. 이런 의미로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근데 딱 지금 타이밍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맞아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예, 다시 이제. 뭔가 칠 계획을 바로 세웠을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후 견호는요 다시 한번 고려해 후백제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과거 왕건에게 빼앗겼던 땅 기억나십니까? 나주. 나주 일대. 네. 아우 그거 되게 신경 쓰였는데 거기. 그 아래 맞아요. 보면서도 막 제가 어우 너무 스트레스 받아 거기. 빨리 그 알죠. 껴있잖아요. 예, 막 아우. 맞아요. 예. 929년 견호는요 후백제의 뒤통수를 노리면서 위협하던 나주 일대를 다시 공격합니다. 그리고 견호는 왕건에게 빼앗겼던 나주 일대를 되찾습니다. 오래전 왕건에게 나주 일대를 빼앗기며 당한 수모를 되갚는데도 성공을 한 겁니다. 이제 한반도에 이 땅에 적수는 없다고 생각한 견호는요 이 기세를 몰아서 고려까지 삼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930년 견호는 또다시 수만 명의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견호는요 고려를 직접 치기 전 호시탐탐 노린 땅이 있었습니다. 자, 이 땅이 어디였는지 한번 지도를 보시죠. 바로 이곳 고창입니다. 여기가 잘 보시면 고려의 편도 아니고 백제의 편도 아닌 완충지대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고창이었습니다. 고창은요 신라 호족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고창을 정복하면 이곳 호족 세력도 자연스럽게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견호는 이곳부터 보란 듯이 점령해 나가기로 합니다. 견훤의 진격 소식을 들은 왕건, 견훤과의 정면 승부를 위해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고창에 진영을 펼칩니다. 자, 그렇게 930년 1월 견훤과 왕건은 다시 한번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견훤은요 군사들을 이끌고 전장을 누비며 싸웠습니다. 고려군을 상대로 한치의 물러남 없이 피 터지는 전쟁을 계속해서 벌였습니다. 자, 이번 고창 전투의 승리는 누구였을까요? 아 근데 지금 견훤 나이가 와 아까만 해도 61세였는데 지금은 와 이제는 60대 중반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제 이 경험치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 기세 때문에. 기세도 있고 지금 병사들이 지금 사기가 엄청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다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이 치열한 고창 전투의 결과를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싸우다가 저녁이 되자 견훤이 패하여 달아났으며 죽은 자가 8천여 인이었다. 예상과 달리 고창 전투의 결과는 견훤의 참혹한 대패로 끝났습니다. 진짜 라이벌 맞네. 아, 서로 그러니까요. 계속 한 번씩 이게 자, 그런데 아니 그렇게 기세가 좋았던 견훤이 왜 이렇게 처참히 패배했을까요? 바로 고창 호족들이 왕건에게 투항한 거예요. 왕건에게 투항한 거예요. 아. 게다가요, 고창 호족들은요 왕건에게 투항한 이후에요 군사까지 지원해 줍니다. 와. 이 고려군과 고창 호족들의 연합에 견훤은 와장창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호족 세력을 갖기 위해서 사실 그렇지. 전투를 한 거였는데 완전 반대편에 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고창 호족들이 왜 왕건한테 투항한 건가요? 고창의 호족들은요 견훤에게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바로 과거 견훤이 저질렀던 만행 때문이었습니다. 아 뭐였죠? 왕. 신라 왕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왕비까지 겁탈했습니다. 그때 신라 백성들 호족들의 민심 완전히 견훤에게서 돌아서 버린 거죠. 그래서 고창 호족들은요 견훤이 아니라 왕건을 선택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삼국 통일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달리던 견훤에게 급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겁니다. 내 꼴이 너무 우습게 되었다. 정말 우습게 됐어. 왕건의 날카로운 공세로 완전히 궁지에 몰린 견훤.